난 언제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딴 일은 받지도 않았을 거야. 응? 술집에서 다 만나다니 우연이네. 잠깐, 술집은 어쩐 일이야?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헛소리니까 믿지 마.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 다 지켜본 거야? 싸우기 전에 주변에 지인이 없는 걸 분명 확인했는데.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사실 별일은 아니야. 이미 익숙하거든. 성인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사장님, 저번이랑 같은 걸로 주세요. 뭐 마실래? 내가 쏠게.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도 비밀로 해줘. 의뢰인이랑 다툰 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소문이라도 났다간 잠재 고객이 겁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나저나 그 의뢰인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그렇게 이상한 요구가 어딨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긴. 사장님, 한 잔 더요. 오늘 취할 때까지 한 번 마셔볼게요. 좋지. 그런데 딱히 오늘만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의뢰인이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건 흔해. 나도 거기에 익숙해졌고. 근데 설계안을 6번이나 수정할 줄이야. 예전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익숙함이란 무감각해지는 거기도 하겠지. 졸업 이후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지만 설계안이 한 번에 통과된 적은 없었어. 설계안 수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결국 열정도 점점 식어가더라. 예술성은 나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구상대로만 디자인하는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 못은 됐지만 내겐 현실적인 문제야. 예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신이 내린 영감인가? 아니면 내 몸에서 탄생한 지혜의 빛인가? 여기 주문한 술이야. 겨우 한 잔 마시고 대체 무슨 헛소리인가? 전에 올 땐 이렇게까지 빨리 취하진 않았잖아. 사장님은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술? 하! 이봐 친구, 수메르에서 너보다 예술에 대해 더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난 예술보다 장사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너희끼리 천천히 얘기 나눠. 어? 난 다른 손님한테 가볼게. 여행자, 넌 뭐라고 생각해? 맞아. 아무래도 우리는 예술에 대한 견해가 통하는 것 같네. 수메르, 특히 과거의 수메르에서는 인기 없는 화제인 예술을 꺼내봤자 분위기만 망칠 뿐이었지. 오늘은 내 상태가 영 안 좋아서 아쉽네. 안 그랬다면 너랑 조금 더 토론하고 싶은데. 그게 좋겠어. 한동안 그 프로젝트를 집어치우고 싶던 참이었거든. 근데 뭐랄까? 여기서 쓰러질 때까지 술만 마실 순 없잖아. 갑자기 그건 왜... 알려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너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건축가셔. 그림을 무척 잘 그리시지. 난 어릴 때 종종 어머니가 다양한 집을 그려내는 걸 보면서 건축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 그럴 거야. 난 어머니가 의뢰인과 말다툼하는 걸 본 적 있거든. 하지만 어머니는 늘 금세 기운을 차리셨지. 다만 어머니는 다른 나라로 재혼 가셔서 지금은 거의 연락 안 해. 이런 사소한 고민으로 어머니의 삶을 방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생각났다. 어머니는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가셨고
집에 있는 대부분 물건을 남겨두셨어. 그리고 먼 길을 돌아가지 말고 자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내게 당부하셨지. 하지만 그때 난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 말에 신경 쓸 기분이 아니었어. 그래서 추억과 관련된 물건을 한 상자 안에 봉인했지.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네. 이젠 그 물건을 차분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돌아가서 찾아보자. 응? 미안. 술을 마셔서 실언했네. 네 말이 맞아. 이런 일은 친구한테 부탁해야겠지. 그런데 우린 친구 아닌가? 방금 네 덕분에 그 방법을 떠올렸는데 나 혼자 돌아가면 너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생각할수록 골치 아프네. 단순하게 가자. 네 제안이 맞아. 한동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창작 초기의 열정을 되찾아야겠어. 나랑 계속 대화하다 보면 내 과거를 접하게 될 텐데 지루하지는 않겠어? 응, 그럼 같이 가자. 어차피 우리 집이 어딘지는 너도 알잖아. 기분이 묘하네. 나도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날이 있을 줄이야. 어디 보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청소는 다 해뒀고 아라이탐은 집에 없겠지? 이 시간이면 문서실에 있으려나? 오늘은 여기까지 마시자. 계산부터 하고 올게. 아라이탐은 외출했으니까 편한 대로 앉아. 난 상자부터 꺼내올게. 그냥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서 상자에 먼지가 쌓인 걸 보니 내가 여기로 이사 온 지 꽤 됐다는 거겠지. 어머니가 폰타인으로 간 것도 벌써 몇 년 전 일이네. 좋은 일이야.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서 날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거든. 그것보단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나 볼까? 이게 다 뭐야? 기억났다. 이건 내가 전에 오르모스 항구에서 그린 그림이야. 지금 보면 허술하긴 한데 5살도 채 안 됐을 때 이 그림을 그린 거니까 거의 20년 전이면 그 나이 치고 괜찮은 작품이네. 그러고 보면 난 예술적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회의와 자기 의심 또한 예술의 일부야. 회의가 있어야 성장하는 법이니까 딱히 이상한 질문은 아니지. 물론 이번 회의감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긴 했어. 하지만 감정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이니까. 됐어. 말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네. 상자나 확인해보자. 이 블록은 정말 오랜만이네. 어릴 땐 블록을 안정적으로 아주 높게 쌓을 수 있었어. 그리고 이 설계도 이건 내가 어머니의 설계도를 모방해 그린 거야. 기본 비율조차 다 틀렸지만 내 첫 설계도지. 그땐 꽤 잘 그린 것 같아서 어머니의 설계도와 같은 곳에 놔뒀어. 어머니가 보고 날 칭찬해 주길 바랐거든. 근데 이튿날 어머니가 실수로 내 설계도를 의뢰인한테 줘버린 거야. 의뢰인은 그 설계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명성 때문에 차마 의심할 수 없었지. 그러다 며칠이나 지나서야 찾아와서 묻더라고. 문이 지붕보다 더 높던데 혹시 의도한 디자인인가요? 어머니는 나랑 함께 의뢰인에게 찾아가서 몇 번이나 사과했지. 하지만 사석에서는 날 꾸짖는 대신 인내심 있게 설계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 뭐가 더 있으려나? 이건 뭐지? 이건 어머니의 노트야.
전에 어머니가 이 노트에 뭔가를 적거나 그리는 걸 봤거든. 어릴 땐 이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비밀번호를 맞춰야 노트를 볼 수 있다고 했지. 이 노트를 안 챙길 줄이야. 날 위해 남겨둔 건가? 나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시간이랑 상관없잖아. 비밀번호를 맞추는 데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영감이야. 오늘이라면 번뜩이는 영감으로 비밀번호를 맞출 수 있을지도 몰라. 비밀번호가 뭘까? 생각이 표정에서 다 드러나네. 네가 생각한 비밀번호는 진작 시도해봤어. 내 이름, 아버지 이름,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모두의 생일까지. 관련 있는 이름과 숫자는 다 시도해봤어. 그리고 무사평안, 늘 몸 조심, 사랑한다 같은 생각나는 축복은 다 시도해봤는데 미동도 안 하더라고. 방향성을 바꿔야겠어. 단순한 비밀번호는 아닐 거야. 시시한 단어를 비밀로 사용했다면 지론파의 비웃음을 받겠지. 어머니의 지인한테 물어보자는 거야? 좋은 방법이긴 해.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 어머니는 사교성이 뛰어난 분은 아니셔서 친구는 아버지가 더 많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연락이 거의 끊기긴 했지만. 어디 보자. 아카데미아에서 어머니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래, 자하하디 교수님이 있었지? 그분을 모른다고? 그분은 묘론파의 대가이자 원림 디자인의 권위자셔. 우리 어머니의 선생님이기도 하시지. 나도 자하하디 교수님의 무수한 논문에서 많이 배웠어. 아카데미아에서 아직도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밖에 없을 거야. 다만 자하하디 교수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강의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어. 기억대로라면 주로 비마르스탄 근처에 계실 거야. 일단 비마르스탄으로 가보자. 운이 따라주면 교수님을 뵐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걸 어쩐다. 아니야, 그냥 돌아가자. 타이나리? 여긴 어쩐 일이야? 너희구나. 오랜만이야. 난 실험 재료를 사고 간다르바 성곽으로 돌아갈 참이었는데 도착해보니까 어떤 분이 키루스 씨 집에 문 앞을 막고 있더라고. 키루스 씨는 알지? 은퇴한 현자이자 사인우의 양아버지 말이야. 그래서 상황을 물어볼까 고민 중이었어.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인데 목청도 참 좋으시더라. 할머니? 응, 바로 저쪽에 있어. 이따가 한번 가봐. 카베, 너 술 마셨어? 조금 마시긴 했는데 술 냄새나? 낮술이라니. 길가에 뻗어서 식물처럼 광합성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여행자, 카베 좀 말리지 그랬어. 난... 왜 그래?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 아, 그렇지. 내일 저녁에 선나원에서 모임을 가질 생각인데 너도 올래? 응? 갑자기? 어디 보자... 시간 되면 갈게. 좋아. 그럼 자리 2개 비워둘게. 난 먼저 가야겠다. 저분들은 한참 싸우실 것 같은데 휘말리고 싶진 않아서. 주변에 사는 할머니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하하, 키루스. 정말 안 나온다 이거지? 좋아. 네가 나올 때까지 안 갈 거야. 내 토마토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었는데 올해 최고의 토마토가 될 자질이 충분했다고. 그걸 홀랑 따버려? 내가 익지도 않은 토마토를 딸 리가 없잖아. 내 눈에는 익지 않은 토마토였어.
읽지 않았다는 건 우리 사이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토마토가 익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당장 나와! 절대 안 나가. 어디 풍기관한테 날 체포하라고 해보시지. 너 자하하디 선배님? 넌... 아, 카베구나. 오랜만이구나. 자, 얼마나 컸나 한번 볼까? 오, 키가 많이 자랐구나. 무슨 일이시죠? 별일 아니야. 은퇴한 학자끼리 시간도 때울 겸 야채 심기 대회를 열었단다. 진 사람은 장기 자랑을 하는 게 벌칙이지. 다만 내가 이길 게 분명한 상황이었는데 꼼수를 부리는 녀석이 있을 줄이야. 후배 앞에서 누명 씌우지 마. 게다가 꼼수는 너도 부렸잖아. 그날 밤 네가 잔나트의 채소밭에 간 걸 봤다고. 됐고, 오늘은 후배가 찾아온 기분 좋은 날이니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 주겠어. 자, 저 녀석은 신경 쓰지 말고 자리를 옮겨서 얘기하자꾸나. 아, 네, 알겠습니다. 파란학은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는 폰타인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어요. 아직도 건축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소식은 들었단다. 혹시 어머니를 원망하니? 그럴 리가요. 어머니께서 혼자서 절 키워주시느라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는데요. 그럼 다행이구나. 너희 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하긴 했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니 잘 됐구나. 너희 어머니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일까? 사람들은 늘 그녀의 외모에 이끌렸다가 나중에야 그 안의 섬세한 성격을 눈치채곤 하지. 내가 가르칠 때까지만 해도 너희 어머니는 젊고 외롭고 순수했단다. 금발에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꼭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아가씨 같았지. 하지만 널 키우기 위해서 네 어머니는 많이 변할 수밖에 없었단다. 아카데미아에 있을 때부터 네 어머니는 고생을 사서하는 성격이었어. 제출한 과제가 괜찮아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고집스럽게 다시 그리곤 했지. 당시 네 어머니는 항상 앞줄에서 강의를 들어서 앞자리엔 늘 그녀를 흠모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단다. 다른 반 수업은 앞줄이 텅텅 비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네 어머니는 늘 한 손으론 이마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론 펜을 쥔 채 인성을 쓰며 설계도만 바라봤지. 어머니도 고민거리가 많으셨나 보네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 고통을 해소한 거죠? 그건 나도 들은 적이 없구나. 네 어머니는 남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거든. 다만 한 번은 네 어머니와 친구가 다투는 걸 들은 적이 있어. 그때 파란아기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구나. 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지. 진정한 예술은 이해받지 못하지만 예술가는 누군가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이는 수많은 천재들이 느끼는 고통의 근원이란다. 타인의 이해를 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렇군요. 설마 비밀번호는... 시도해봤는데 역시 아닌 것 같아. 시도라니.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노트를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천만에.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까지 젊어진 기분이 든단다. 그러고 보니 카베, 넌 클수록 네 어머니를 닮아가는구나. 너와 네 어머니는 고집이 세고 까다로운 성격이야. 자세히 따지고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일할 때 많이 힘들어 한단다. 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지. 뮤론파에서 졸업한 인류 건축가들은 되게 즐겁게 지내지 못하더구나. 그들은 나름의 신념과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종종 의뢰인과 다투기 마련이야. 건축가들의 생각을 존중하거나 그들의 명성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의뢰인도 존재하지만
수메르에서 그런 의뢰인은 소수에 불과해. 파라나기 막 졸업했을 때만 해도 매일 의뢰인과 다퉜단다. 늘 화난 얼굴이었지. 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야 좀 나아진 거야. 그렇군요. 그런데 명론파 학자이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디자인한 건축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겠지. 하지만 그는 늘 네 어머니 곁에서 기쁨을 경청하고 고통을 덜어줬단다. 파라낙은 구애자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결국 네 아버지를 택한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야. 이해가 아닌 동반이라. 진짜 열렸어. 열린 거니? 네. 그럼 얼른 조용한 곳에 가서 읽어보렴. 파라낙은 솔직하지 못한 성격이라서 너한테 직접 하지 못한 말이 많을 거란다. 그래서 일기나 노트 방식으로 내게 못다한 말을 전하려 했겠지. 얘기가 하고 싶으면 찾아오렴. 건축학에 대해 논의하고 싶을 때도 언제든지 환영이란다. 감사합니다. 천만에. 그럼 이만 가보렴. 난 텃밭이나 한 바퀴 돌아보마.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적었을까? 다들 자아하디의 수업이 어렵다고들 하던데 난 괜찮은 것 같다. 건축 구조학은 질색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간신히 버텨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와 함께 있는 게 즐겁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의 이름은 카베로 정했다. 과거에 난 자신의 그림자와 꿈속에서만 살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끔찍한 소식이다. 며칠 동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눈은 퉁퉁 부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들 날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악몽은 아닐까?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카베는 내 보살핌이 필요하니까. 난 무슨 일이 있든 카베를 키워낼 것이다. 응? 이건 그림이잖아. 어머니가 그린 그림 같은데? 이 금발 남자는 아버지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응? 어쩐지 낯익은 느낌이 들어. 대략 30년 전 일인 것 같네.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의 일이야. 착각이겠지. 여기에도 뭔가 적혀 있어. 가족 모임을 주최한 사람은 말이 많은 여자였다. 멤버는 우릴 포함해 세 가족과 혼자 온 사람이 다였다. 말이 많은 여자는 우리에게 서로의 관계를 소개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 묻고 싶지도 않았고. 내 남편은 귀가 긴 남자와 친구인 듯했다. 대화에 낄 수 없어서 옆에서 그림을 그렸다. 난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딱 봐도 고지식해 보이는 저 부부라면 더더욱. 그 남자는 잘생기고 진지했지만 가끔 엉뚱한 말을 했다. 와이프는 괜찮았다. 애초에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앞으로도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분위기도 의외로 괜찮은 것 같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 아이도 나중에 이런 모임에 참여하겠지? 친구가 많았으면 좋으련만.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이런 모임에 참석하셨을 줄이야. 어머니는 사교에 서툴러서 자기 분야가 아닌 대화에는 끼어들지 못하고 그림만 그리셨는데 아직 더 있네? 이건 어머니가 내게 남긴 말인 것 같아. 카베 네가 묘론파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기쁘면서도 조금은 속상했단다. 넌 재능 있는 아이니까 대단한 건축가가 될 거야. 하지만 예술을 추구하다 보면 재능이 뛰어날수록 큰 고통을 받게 되지. 창작 과정에서 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저 창작 이외의 삶을 즐기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게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속상할 땐 앉아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기쁨과 감동을 쌓고 그 감정으로 긴 세월을 대처하렴. 명심해도 가장 중요한 건 동반이란다. 이게 어머니가 날 위해 준비한 답이었어. 어머니는 내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 그럼 타이나리의 초대에 응해 선나온 모임에 참석해볼까? 그럴 생각이었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내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 좋지 않으니까. 친구 사이의 가장 큰 걱정은 서로를 돕지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필 내 고민은 아무도 도울 수 없어. 게다가 난 녀석들의 선배야. 선배란 믿음직해 보여야 하잖아. 그렇긴 해. 이곳에서 타이나리를 만날 줄이야. 후각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모임에 참여하자. 이런 또 한 끼 빚졌네. 됐어. 아무튼 내일 저녁에 선나원에서 보자. 이제 어디 가고 싶어? 리버의 명승고지를 둘러보고 싶다면 아라이탐도 초대했는데 오늘 온대? 걔? 그 녀석은 모임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아마 안 올 거야. 확실해? 알겠어. 그럼 기다리지 말고 시작하자. 그래? 아니다. 얘기 나누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좋아. 참, 묻는 걸 깜빡했네. 왜 갑자기 선나원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한 거야? 제1기 콜레이 학업 계획이 마무리된 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련한 자리야. 평소에 콜레이 학업을 지도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콜레이는? 모두에게 학업 성과를 보여줄 거라면서 집에서 복습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을 거야. 그럼 먼저 시작하자. 솔직히 이게 학업 계획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야. 이번에 가르쳐야 할 지식이 더 복잡하거든. 순조롭게 학업을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 콜레이가 오기 전에 대책 좀 세워보자. 역시 단순한 모임이 아닐 줄 알았어. 아라이탐을 초대한 것도 그것 때문이야? 그래, 아이디어를 낼 사람은 많을수록 좋잖아. 자, 지금부터 떠올려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나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을 땐 어떻게 처리했어? 그런 적 없는데. 밤새워야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좀 더 참고할 만한 답은 없으려나? 맞아. 일리는 말이야.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 자신감이 떨어지면 학업도 안 풀리게 되거든. 괜찮은 방법이야. 내가 글 공부 강의안을 새로 짰거든. 아라이탐한테 의견을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중요한 건 가르치는 양이 아니라 기억하는 양이야. 간단한 이치잖아. 세상에, 네가 모임에 참석하다니.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는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네 설계안이 수정되지 않고 통과될 확률보다야 높겠지. 알면 됐어. 근데 어쩐 일로 모임에 참석한 거야? 기분이 안 좋아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하려고? 네 행동 방식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 정말 타이나리가 부탁해서 온 거야? 그래,
물론 콜레이의 성장 부담은 더 무거워지겠지만 미리 말해두겠는데 콜레이가 아카데미아에 진학한다 해도 지론파는 절대 안 돼. 숲의 견습 순찰자로 지낸 만큼 손재주가 뛰어날 테니 묘론파가 어울려. 대체 무슨 헛소리야. 콜레이는 소론파로 와야지. 내가 소론파 출신이잖아. 그럼 생론파로 가야 하지 않아? 콜레이의 스승은 생론파에서 졸업했잖아. 이제 학파가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차라리 다 얘기하는 게 어때? 난 아무렇게나 예시를 든 게 아니라고. 여행자 넌 아카데미아 출신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콜레이가 어느 학부로 진학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줘. 맞는 말이야. 맞아. 너희를 초대한 것도 너희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야. 2기 계획은 1기보다 어렵고 더 높은 학습 효율을 요구하니 콜레이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 대체 무슨 생각이야? 설마 집에 있는 난해한 책을 전부 가져올 생각은 아니겠지? 취업 가이드가 한 권 있긴 해. 첫 페이지에 건축 디자이너는 절대 금지라고 적어둬야겠어. 그렇긴 해. 2기 계획이 끝나면 3기 계획도 있나? 최종 목적은 뭔데? 콜레이가 아카데미아에서 일하는 거야? 아직 거기까지 계획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잠깐, 야채구이가 다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 결정에 꼬투리만 잡는다니까. 의뢰인을 바꾸는 건 어때? 바꿔도 거기서 거기야. 몇 달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다고. 돈 많으면 다야. 돈 많으면 디자인을 몇 번이나 수정시켜도 되는 거냐고. 이제 와서 직업을 바꾸는 건 늦었으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게다가 넌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설계안을 수정하잖아. 난 그런 적 없거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새로운 농담 하나 들려줄게. 그건 모임의 하이라이트니까 나중에 하자. 에이 됐어. 잡생각은 그만하고 오늘은 취할 때까지 마시자고.